미국의 LA공항. 한 남자가 한국인 여성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고? 이런 여권 위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은 특별구역으로 이동해서 검색을 더 해보겠소. 한국인 여성은 모멸감을 느끼며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사는 조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폴란드의 푸오츠크시입니다. 그곳에서는 알렉산드라라고 불렸었죠. 네, 저는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항만과를 전공했고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폴란드인이란 것에 특별한 자부심도 불만도 없었어요. 폴란드에 있는 외국계 대기업에 취직한 저는 당연히 해외로 출장이 주어무였습니다. 영어가 유창했던 저는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미국에 입국한 날의 수치심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업무로 출장이 잦은 경우 자주 직면하는 일이 있는데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회사 동료들을 통해 알아보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바로 여행 혹은 비즈니스 방문차 해당 국가를 입국을 하거나 출국을 할 때 검색대 직원들의 경직된 자세와 말투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겁니다. 특히 첫 출장을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보니 그곳에 근무를 하는 많은 직원들이 이상하리 많지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테러 위협으로 공항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겠기에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들이 마치 갑질하는 것 같은 검색에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 출장 계획이 잡혔을 때 사실 전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폴란드를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화상 영어 수업을 통해서 한 것이지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미국 방문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몇몇 취직이 안 된 친구들이 같이 미국을 가도 되냐고 물었죠. 숙소나 경비들은 회사에서 나오니까 같은 숙소를 이용하면 친구들도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회사 일정보다 주말을 이용해서 미국에 하루 이틀 빨리 도착하고 평일에는 업무를 보고 그 다음 주말에 놀다가 폴란드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자마자 놀아야 했기에 우리의 옷차림은 비즈니스 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현란하게 꾸미고 간 것이죠. 그게 화근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입국 심사관이 저와 친구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구역으로 가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외국인들은 잘만 통과하던데 우리만 따로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니 무서웠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이 안내한 작은 방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입국 심사관이 입국 목적을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업무와 여행차 온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숙소는 예약을 한 거냐, 돈은 얼마나 준비해 왔냐 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보라고 하더니 심사에 필요한 것이니 다 꺼내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멋을 낸다고 머리를 한껏 부풀려 올린 친구 앤나에게 머리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곧 우리에게 몸 수색도 해야 하니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묻자 경직된 자세로 입국 심사라는 대답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수치스럽게도 온 몸을 더듬어대는 입국 심사를 당했습니다. 앤나의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가방에 있던 핸드크림까지 모두 다 까발려져 버렸죠. 2시간 이상의 질문이 끝나고는 이제 가도 좋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과 옷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입국 심사관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심사를 한 거냐고 큰 소리를 쳤죠.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즐비한 대기실에서 입국 심사관은 언성을 높이면서 몇 달 전 폴란드에서 온 아가씨 무리들이 현란한 옷과 짙은 화장을 하고 미국에 왔다. 그들은 최근 미국에서 창궐하는 성매매의 중심에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면서 대뜸 우리를 보고 불법 입국이 의심되어 검색을 강화한 것뿐이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앤나의 머리가 부풀려진 건 거기서 무기가 나올지도 몰라서 확인해 본 것이라면서 앤나의 머리를 대고 손가락질을 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성매매의 중심에 있다는 소리가 사실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니 씁쓸하기도 했고요. 입국 심사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우리는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인이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나왔을까? 이건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국가차별 아닌가? 하며 분노가 끌어올랐죠. 위축되어 버린 친구들은 평일에도 이렇다 할 여행을 하지 못했고 저는 업무를 하는 내내 상대 미국 회사가 미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고 다시 폴란드로 와서 일을 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저에게 이번엔 한국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의 충격이 채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출장이라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괜히 걱정되어 저는 친구들과 가지 않고 오로지 업무만을 생각해서 한국을 갔고 저녁 시간이 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국심사대는 미국과 달랐습니다. 입국심사관들이 검색을 하기는 하지만 인상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저녁 시간이라 지쳐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한국은 물건과 몸을 스캔하는 장치를 골고루 쓰면서 다소 요란해 보이는 옷차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은 테러가 없는 곳이니까 좀 약하게 하나 싶었는데요. 놀랍게도 특별한 배려까지 있었습니다. 제 앞에 백발 할머니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나이가 들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건강이 악화된다고 마스크를 쓰셨다면서 얼굴 확인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줄곧 끼고 계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건강의 이유로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가방 안에 있는 작은 튜브에 들은 약들을 미리 설명하시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내에는 튜브 크기가 일정 용량이 넘어가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화학 테러를 막기 위해서이죠. 할머니가 가진 튜브는 애매한 크기인데다 여러 개가 있으니 조금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저걸 기내에 반입한 채 출국 심사에서는 통과되어 한국까진 왔지만 한국 입국심사관이 보기에도 조금 의아했던 모양이고 할머니는 해명하려 애쓰셨죠. 하지만 입국심사관은 할머니 말을 충분히 듣고는 갑자기 끼던 장갑을 벗더니 새 장갑을 끼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인즉슨 자기가 끼던 장갑이 다른 사람 물건과 몸을 수색하던 거라 균이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의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균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은 혹시나 모를 바이러스 전염에 배려를 한 것이었죠. 백발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했고 뒤따르던 저도 앞의 상황을 지켜보며 놀랐고 입국도 별 탈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겐 입국심사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업체와의 업무는 순탄했고 나아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우호적인 성향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과 더 많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저는 더욱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국 출장이 있을 때마다 자진해서 왔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보고 한국 매니아라고 했죠. 한국과의 거래가 많아질수록 처음엔 2주, 3주씩 머무르던 일정이 한 달, 3달, 반년씩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외국계 회사이니만큼 한국에 지사를 두는 것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고 몇 달 후 저는 한국 지사에서 아예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래업체와도 일이 잘 풀리면서 자주 식사를 하는 날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부장님께서 혹시 남자를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왜 없었겠어요? 이미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던 저는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소개받을 곳이 없는 집순이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한국 회사 부장님의 제안을 감사하게 넙죽받았습니다. 며칠 지나 저보다 4살 많은 30대 초반의 착하고 성실한 직원을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사귄 후 서로를 많이 알게 되고 신뢰가 쌓여 결혼까지 갔습니다. 2년의 결혼 생활 후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면서 저는 귀화를 신청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로 사는 것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요즘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문화 강국이다 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의 결혼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반기는 눈치였죠. 한국 지사에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호산나가 출산이 임박해 와서 출장이 어렵게 되었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종종 다녀와 봤던 저에게 미국 출장을 의뢰하게 된 것이죠. 미국 장기 출장이라는 것이 싫었지만 회사에 소속된 몸이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때마침 남편도 바쁠 시즌이라 각자 일에 좀 더 매진하기로 하고 저는 혼자 미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러 줄을 서는데 앞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그 입국 심사관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권위적인 자세, 경직된 태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심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와 달리 단정한 복장을 한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폴란드 국적도 아니고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제 차례가 오자 저는 당당하게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저의 여권을 앞뒤로 살펴보고 신분 사항이 적혀있는 쪽을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여러 번 훑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행동만으로도 저는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나서요. 그런 제 모습이 그의 의심을 증폭시켰던 겁니다. 그는 어떻게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국으로 귀화했고 그건 대사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정도 여권의 위조나 변조는 쉬운 일이라며 특별구역으로 가서 대기하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특별구역이란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입국심사관에게 소리쳤죠. 특별구역에 가 있겠다. 하지만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내가 한국인인 게 맞으면 나에게 공개 사과할 각오를 해라고 말이죠. 제가 좀 세게 나오자 그도 잠시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그가 여권을 확인하고 오면 얼마나 쏘아붙일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10분이 채 되지 않아 입국심사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인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피부색과 이목구비, 헤어 컬러로 봐서는 도저히 한국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화자들도 많은데 외모만으로 국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테러비상 태세가 강화되다 보니 자신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받는 상황이고 특히 신분 세탁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도 귀화한 여권을 가지고 온다면서 그런 분위기상 자신도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어요. 저도 입국심사관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상황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입국심사관에겐 다음부터는 부드럽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나오긴 했습니다. 몇 년 전 입국 때 몇 시간을 붙잡아두고 모욕을 주면서도 사과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나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쪼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통쾌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 출장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은 대접이 다르구나 하며 한국으로 귀화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한국이 지금처럼 계속 잘 사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 되신 은진 씨.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겪은 불합리한 일은 잊으시고 은진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